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FPGA ARM, MCU까지 연동이 되는 인터넷 디지털 시계의 발표를 맡은 전찬호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변동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타임 쉐줄은 항상 첫 번째에 제시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개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부품 선정을 했으니까 가격을 매기고 사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에 나와 있듯이 Making Fundamental Board라고 되어 있는데, 펀더멘탈 보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드를 다 만들어야 되지만 아직 다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보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가격을 예상한 다음에 익스프레션, 제가 어떤 걸 만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를 만드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파이썬 서버를 실제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 쉐줄입니다. 푸른색 부분이 이미 진행된 부분들이죠. 부품 구입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약간 미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세히 나오진 않겠지만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진짜 사소한 부분들, 아니면 핀헤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서버를 만드는 건 이번에 이미 다 했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전에 FPGA를 이 회사 거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보시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비싸죠? 저도 좀 비싸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주로 전자부품을 하나 사면 계속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미래에 한 번쯤은 쓸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자비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MCU는 TNC 4.0을 고르기로 했었습니다. 이쪽도 제가 직접 구매할 예정입니다. 와이파이 칩입니다. 4,0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드가 ESP-01이라는 보드인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그 위쪽에 있는 바퀴벌레 모양같이 생긴 로고가 그려져 있는 칩이 ESP8266EX라는 칩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8핀짜리 다리 8개 달려있는 칩이 하나 있습니다. SPI 메모리가 1MB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8MB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근데 이게 용량이 작습니다. 펌웨어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져가기 때문에 8MB로 감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ESP8266을 이전에도 써본 경험이 있었는데 펌웨어가 낡아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왜냐, 펌웨어가 들어가야 할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부품을 바꾸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그 간단한 걸 할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저는 3, 4년 전에 집에서 납땜을 한 달 넘게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도구를 갖고 수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칩을 사야 되는데 어느 회사 거의 칩을 사야 되냐 하면 이 회사 걸 살 겁니다. 가격 적당하죠. 하나에 910원이면 싼 편입니다. 4MB짜리, 그러니까 32MB짜리 SPI 플래시 메모리인데 최고 속도가 133MHz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SD카드도 이 속도는 못 냅니다. SPI라는 것이 사실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SD카드에서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웬만하면 100MHz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SD카드의 클럭을. 그걸 감안하면 133MHz는 정말 빠른 겁니다. 그렇지만 ESP8266이 그 대역폭을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주로 80MHz 아니면 40MHz 정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SPI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최대 클럭은 그 MCU가 갖는 클럭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SPI의 데이터 시트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임의로 SPI가 최대 클럭이 뭐 한 ESP8266이 클럭이 80MHz니까 80MHz까지 지원하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찌되었든 간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기기를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의 추가 구매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구매합니다. 다음은 ULN2803 달링턴 어레이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시계를 만들면 시계로 보여줄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시계를 만드는 경우에는 주로 FND를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디스플레이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밝습니다. 하지만 그 큰 전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경우가 많이 달라지죠. 자이링스의 그 데이터 시트를 보면 24mA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 칩에서 모든 거를 소스를 시키는 건 사실 조금 불안하죠. FPGA가 가격이 비쌉니다. 아까 보셨듯이 10만원 정도 하죠. 그래서 소스를 하는 쪽은 달링턴 어레이로 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고, 차라리 FPGA가 싱크를 많이 흘려받도록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 볼 생각입니다. 대전류를 위해서 설계된 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74HC14입니다. 스마트 시스템 입문 2학년 과목에서 담당 교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슈미트 트리거 회로라고 하죠. 이 칩이 슈미트 트리거입니다. 슈미트 트리거라는 거는 어떤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회로인데,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 회차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칩을 어떤 걸 선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DC 진동 모터입니다. 시계가 알람을 하려면 각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불빛을 번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는 둘 다 하겠습니다. 납땜하는 보드입니다. 펀더멘탈 보드와는 다르게 이쪽은 본체입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는 없죠. 이 보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보드가 되게 작죠? 작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납땜을 하면 어느 크기에 하든지 간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을 아끼기 위해 작은 보드를 선정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4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해 드렸는데 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걸 쓰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TMP36 온도 센서입니다. 이것도 집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96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LM1117입니다. 전원 회로는 어느 회로에서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절히 싸면서도 전원 관리가 잘 되는 칩을 고를 필요가 있는데, 전압이 애초에 낮잖아요. DC 전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싼 거 구매해서 쓰면 됩니다. CR203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수은 전지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리튬 전지라고 하죠. 1차 전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규격에 맞는 슈퍼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시계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통 시계들은 배터리가 오래 가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RTC라는 게 있습니다. 리얼타임 클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는 배터리는 리튬 전지를 사용하죠. 동전같이 생긴 그 배터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튬 전지들의 특징은 잔량이 거의 다 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전이차를 유지하다가 잔량이 정말 0이 되면 전이차가 급격히 떨어져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5년, 10년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조그맣게 설계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조그맣게 설계하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보통은. 이거를 설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피하기 위해서 슈퍼커패시터를 하나 사서 납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전원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로도 어느 정도 동작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커패시터를 선택했습니다. 파워 LED죠. 알람을 할 때 좀 눈에
많은 타격을 주는 것도 사용자를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이와 같이 선정될 예정인데 74HC14가 두 개 샀죠 지금.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프레션, 간단한 표현, 묘사라고 하죠. 시계는 시계죠. 시계가 별다른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계면 시계의 기능에 충실해야죠. 그러면서 기존의 제품과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점이 커넥티비티죠. 제가 강조를 늘상 해왔던 커넥티비티입니다. 또한 뉴메릭 키패드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 때문에 74HC14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히스테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로가 사실 나오게 된 이유는 사용자 입력을 할 때 기기식 스위치가 작동을 하죠. 스위치가 작동을 하는데 이때 스위치가 눌리면서 채터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딱 끊어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전압 입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74HC14가 도입된 건데 키패드를 보시면 여러분의 휴대폰 키패드 보시면 12개는 좋게 넘습니다. 그래서 칩이 최소한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TNC 4.0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USB 호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USB 호스트 핀에 어떤 다른 USB 외부 장치를 꽂아서 이 USB 외부 장치를 통해 TNC에 입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컴퓨터를 켠다든가 이런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 딱 연결해서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람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레이션 모터 그리고 파워 LED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들은 모듈 베이스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은 배터리가 휴대전의 배터리가 대부분 일체형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탁철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듈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다는 점은 각각의 부품들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환이 된다면 다른 장치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장치 슈퍼커피시터 이런 것들은 보드에 붙어 있어야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체가 가능한 주된 장비들, 예를 들어서 FPGA 보드 같은 것들은 교체가 가능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갈아 낄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입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보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오밀조밀하게 합니다. 제 스타일이. 이게 보드가 가로 세로 50mm거든요. 좀 많이 힘들죠. 힘들지만 저는 돈은 조금 아끼고 제 노력을 많이 들이겠습니다. 어차피 납땜은 하는 만큼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던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할 예정이라 정확히 결정하진 않았지만 FTDI라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발표를 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 보드는 UART 통신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을 할 거예요. 그 외에는 OLED 하나 껴있고 8266 하나 보이고 밑에 7805 넓적한 칩 하나 보이죠. 그 옆에 조그만 LED가 있습니다. LED도 SMD LED를 썼습니다. 아마 저 사이즈 정도면 1608이니까 1.6mm 곱하기 0.8mm 해서 핀셋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핀셋으로 납땜하면 정말 힘듭니다. 한쪽에 고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납을 먼저 한 자리에 발라놓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 하면 정말 힘듭니다. 물론 숙련되면 사실 별로 오래 안 걸리죠. 또한 이런 SMD LED는 극성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위쪽이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극성을 표시하는 건데 극성을 표시하는 게 사실 LED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엔 멀티미터를 한번 더 찍어봐야 됩니다. 멀티미터를 어떻게 찍어보냐면 그 멀티미터를 켜시면 이제 다이오드 모양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돌려놓고 LED 양극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LED 불이 들어오면 거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연결이 된 거고 아니면 반대로 연결해야죠.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제가 이걸 펀더멘탈 보드를 따로 작동시킬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지만 펀더멘탈 보드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펀더멘탈 보드 자체가 컴퓨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따로 구동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시계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도 가동은 가능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아두이노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보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시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위한 보드가 완성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입니다. 제가 왜 펜으로 그렸을까요? 확정이 안 된 거죠. 제가 어떤 걸 그려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 전자화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작은 보드에 만들잖아요. 작은 보드에 만들면 정말 많은 제한사항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1년 전쯤에 STM32를 이용하는 테스트 보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 때 100 곱하기 100짜리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진행하려고 하면 보통은 설계도를 짜는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짜도 이거는 하드웨어 배치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새로운 걸 찾아니 돈이 또 드니까 결국에는 불안한 배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거기 안에 제가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그 안에 끼워 맞춘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설계를 아주 잘하는 것도 사실 중시하지만 제가 더 중시하는 것은 극한의 설계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제작을 하는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빨간색으로 각각의 통신 방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론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서버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죠. 소스 제야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부입니다. 보시면 소켓, 데이트타임, 넷 아이페이스,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는 다운받으시면 돼요. 되게 라이브러리 간단하고 작습니다. 제 도메인이 지금 보입니다. 블루스카이 co.kr이 보이는데 여기 실제로 접속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ile true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를 요청했던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회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하실 부분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결 방식이 UDP이기 때문에 TCP와는 다르게 연결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시간을 받아오는 프로토콜은 UDP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NTP의 경우에도 123번 포트에서 동작을 하는데 UDP 프로토콜입니다. 왜냐면 데이터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한번 요청을 하면 그 시기에 데이터를 한번 날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UDP를 사용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게임을 예로 들어봅시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 배틀넷에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는데 다른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훨씬 많이 통신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저 혼자 쓰지만 배틀넷에 들어가면 수천만의 유저가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CP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한 번 보내고 한 번 받고 그냥 그걸로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UDP입니다. 클라이언트를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REQ 데이터라는 지금 send-to 구문에 있는 게 보이죠? 이 구문을 인식하면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require 데이터를 지금 받은 게 보이죠? 왼쪽 화면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포트는 임의로 정해집니다. 이거는 딱히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숫자도 될 수 있고 다만 IP가 192.168.0.1에서 요청을 받았다 하면 서버가 그 요청을 판단해서 응답을 보내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버는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파이썬으로 만든 거죠. 제가 원하는 건 C++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 두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